대한민국은 여전히 사기가 일상이 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에 21억짜리 아파트가 38억이 됐답니다. 17억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저런 신고가를 지금도 계속 기사로 떠올려주는 해럴드 경제는 뭡니까? 그냥 사기꾼이죠, 사기꾼. 게다가 저런 신고가를 뭐 좀 처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 해운대에 38억 주고 샀다. 실거래 맞냐라는 거죠. 저게 등기가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게 등기가 아니고 나중에 또 취소가 되면 저 취소한 사람들 신상 공개해서 다 까야 됩니다. 다 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런 일들이 계속 좀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냥 저대로 계속 가겠죠. 뭐 저러든지 말든지 그냥 뭐 이래저래 뭐 알아서 배가라 이러겠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은 신고제가 아니고 등기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등기제로. 그렇지 않으면 저러한 일들은 계속 생길 겁니다. 안 바뀌죠. 왜 저러겠습니까? 왜? 사기치려고 대놓고 작정하고 아예 그냥 저런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나라가 나서서 저런 사기를 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거. 저걸 용납한다라는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든 지금이든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 사기 사건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집값이 내려가니 어쩌니 뭐 떠들어대는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부동산 관련해서 사기치는 놈들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한쪽에서는 집값이 조정이 되니 떨어지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들은 또 이제 저런 사기거리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좀 수작을 부리려고 하죠.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법 제정을 좀 제대로 하고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주거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라고 뭐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사기꾼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무섭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저런 것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라는 거. 의지가 없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저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저러다 보면 계속해서 뭐 이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계속 생기는 거죠.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저러한 신고가가 가짜라는 걸 이제 사람들은 좀 알죠. 해운대 21억 집도 안 믿기는 거죠. 해운대가 뭐 아무리 좋다 뭐 요지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21억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때문에 망조가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뭐 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더 많이 들죠. 왜 들겠습니까? 왜? 너무 과도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뭐 상식선을 넘어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지는 쓰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뭐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당한 네가 병신이다. 당한 네가 한심한 거다. 라고 얘기하겠죠. 뭐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망할 사람 망하고 나면 나중에 무슨 짓 합니까? 또 따방 불러가지고 또 줄 세우기 합니다. 줄 세우기 알바하고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부동산 분양받아서 야 3억 벌었대 5억 벌었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사이클처럼 계속 그래온다는 거죠. 뭐 지금이야 연체도 심하고 PF 대출이든 아니면 뭐든 연체가 심해서 난리죠. 그래서 뭐 대출도 중단하고 가산금리도 물리고 이래저래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더 무너질 사람 무너지고 경매 처분해가지고 또 집값도 많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뭐 2026년에서 27년, 28년쯤 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다시 부동산 뭐 분양 받으면은 5억 벌었다, 7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이러면서 또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펌프질하고 야 누가 이번에 분양 받아가지고 돈 벌었대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뭐 모르는 20대 30대들 마음에 욕심이 이제 갖게 만들죠. 엉덩이 덜썩덜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부자 될 수 있어. 경제적인 자유. 이러면서 빚제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2030들도 주머니 털어먹고 부동산 경기 올리고 집값이 올랐대. 이런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기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7,700만 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단순 계산해가지고 분양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5억에서 한 26억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대치동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되겠죠. 33평 이러면 35억, 40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1억, 30평대 30억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보다 아마 거품이 더 커질 거고 주택담보대출 30년,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짜리 내가지고 또 평생 동안 빚쟁이로 살라 그러겠죠. 빚은 네가 내고 빚 갚는 건 자식이 갚게 해라.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 아니냐. 국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부채를 더 당연하게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긴축기니까 어떻게든 삶의 규모를 좀 줄여나가면서 함부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기에 나서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들은 조상이 도운 거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걸려든 이들은 평생을 빚쟁이 신세로 살아야 될 겁니다. 투잡설 이자 포잡하고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도시락 먹고 음료수 하나 사 먹고 허덕이면서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답 없으면 지하철이든 버스든 KTX든 옥상에서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죠. 꽤 무서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울지 얼마나 겁날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죠. 왜겠습니까? 벌어질 일들은 시간이 조금 당겨지냐 늦어지냐의 차이인 거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 무서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고작 200만원 받으려고 그렇게 8시간을 10시간을 힘들게 일하는데 구질구질하다. 야 그냥 부동산 거래 한번 하면 3억 생기고 5억 생기는데 참 한심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직하고 한심해 보이는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하게 만들어 왔던 주역이었습니다. 절대로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